6월 19일 마감 시장입니다. 슈퍼위크 이후에 첫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가 굉장히 오늘은 크게 나왔죠. 선물, 현물,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이 주저앉았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악재들도 많았습니다. 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차의 악재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위축되었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내부적인 악재는 아니지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한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강세가 나왔던 반도체 업종들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커지고 있었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가 좀 버텨줘가지고 시장이 2600포인트를 지켜줬지, 오늘 삼성전자까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시장이 크게 하락이 날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많이 올랐죠. 네,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포지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중 최고점을 찍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2600포인트 구간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이 꼭 나와줘야 되는 코스피 시장이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꺾였던 이유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파월 연준 의장의 21일부터 22일까지의 출석, 여기서 나오는 멘트들이겠죠. 사실 주중간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너무 매파적이었던 것도 한몫을 했고,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들이 과열되었다, 뭐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또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 발언들은 1년 6개월 동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증시는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된다. 다만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굉장히 주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제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시장을 지켜줬고, 특히 LG에너지솔루션, 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외부적인 악재로 크게 흔들려서 조정이 나온 거지, 그걸 제외하고는 특별히 시장을 올릴 리스크도, 떨어뜨릴 리스크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시장이다. 그래서 화요일날 뉴욕 증시가 개장했을 때 또다시 빅테크 업종들이 어떠한 식의 반등과 방향성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하반기 시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국내 시장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좀 긍정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좀 주의할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장전 시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국내 증시의 업종들이 올라갔던 이유는 그냥 반도체 업종들은 엔비디아발 수혜,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은 테슬라발 수혜입니다. 내부적으로 호재가 있었나요? 호재가 없어요. 지금 호재가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지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좀 굉장히 황당한데, 지금 SG 증거발 이슈가 나왔죠. 4월달 23일날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주식 카페발 하한까지 상한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증권사들이 지금 상장사 40%를 제외하고 신용대출을 다 막아버렸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네, 시가총액 대비 몇 프로 이상, 뭐 신용 몇 프로 이상, 뭐 영업이익 몇 프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이 신용대출, 왜냐면은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를 이용한 상품인데, 상품을 자기들 마음대로 중단시켜 버린 겁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두세 달 전에 먼저 공지를 한 다음에 우리 이런 이슈 때문에 언제까지 레버리지 상품이라든가 신용대출을 중단할 테니까 포트폴리오 리뷰는 잘 하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지금 증권사가 여기에 플러스 지금 금감원이 항복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금감원이 지금 우리 편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SL증거발 리스크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나온 게 사실 라더견이지만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다들 같이 협력했다. 특히 여기에 키움증권의 전 회장님 그냥 퇴진하신 겁니다. 김래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자, 4월 20일 날 요 하한가 딱 터지기 전날에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600억 차익을 남겼습니다. 자, 기술적인 매도였다. 말이 안 되죠. 46,000원을 몇 번 터치했습니까? 요 한 20번 터치했는데 이 중에서 딱 하한가 터지기 전날에 전체 매도해가지고 600억 현금화 했어요. 이거 뭐 사회에 기부했는데, 중요한 건 금감원이 이 김윤혜 회장님에 대해서 연관성이 확인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택 수사도 안 했습니다.
소환 조사도 안 했어요. 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런 당사자들은 제외하고, 네, 당사자들은 제외하고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네, 자택 압수수색 없었어요. 그걸 없앤 다음에 그냥 신용대출 막아버린 겁니다. 자, 신용대출을 막아버리면 누가 이득입니까? 신용대출을 갚지 못해서 반배매매가 나오면은 누가 이득입니까? 증권사만 이득이죠. 미친 거예요, 지금.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도, 네, 지금 뭐 금융감독의 언론사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거는 월권 행사입니다. 월권 행사. 금감원이 CDF 가지고 중단했죠. 잠정적으로 중단내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잖아요. 1년에 60조의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투자 대금이 날라갔습니다. 물론 뭐 CFD로 문제 생겼으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거래를 단기적으로 중단하는 거 오케이. 근데 완전히 그냥 금융사에서 이런 것들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월권 행사를 하고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투자 증권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키움증권 회장님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안 했습니다. 이래 놓고도 금감원이 무슨 이걸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개인들 털어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위 자체가. 자, 고객이 탁급 늘어나고 있죠. 근데 국내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대형주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통정 거래를 하든 한 계좌에서 집중 매수를 하든 한 증권사에서 집중 매수를 하든 아무 터치도 없어. 메릴린치, 지금 뭐 골드만삭스 맨날 단타 치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뭐라 못해요. 그러니까 개미들만 잡고 있는 겁니다. 한심하죠. 이런 한심한 시장을 다른 어떠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매우 아쉽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울어진 농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고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금감원이라든가 전혀 고칠 생각은 없어요. 정부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월권 행사고 이런 것들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갑자기 사건 터졌다. 그냥 미국에서 최근에 그 중소형 은행 사태 터졌잖아요. 갑자기 계좌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팔지 못하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세력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세력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 사료, 비료 테마주, 소금 테마주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중소형 테마, 그냥 중형주 이상 테마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소형 테마만 왜 지금 상위 10% 종목들이 한두 개 빼고 다 2,000원 미만 종목들밖에 없어요. 세력들이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없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못 쓰게 해버리는데. 네, 아무튼 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단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금감원과 이 협업을 갖고 있는 증권사들이 정말 절대적인. 전 이거 보고 황당했습니다. 주말에 뉴스 나온 거 보고. 신용을 막는다고? 공지도 없이? 그럼 신용을 쓰고 있다 사람들 어떻게? 네, 미친 겁니다. 미친 사태가 이뤄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뭐 호재도 있었죠.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오늘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일정이 없었는데 5회 갑자기 만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왕이 외교부장관 만나야 되는데, 이걸 뉴스가 나오기 전에 뭐가 떴냐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시장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투자한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역시 이건 밀어야 관계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만 이거 호구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오늘 SK하이닉스 그것 때문에 하락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뉴스 여러분 이런 거를 읽어보셔야 돼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 미리 공지를 했어야죠. 네, 반대매매 나오면 너희들 하한가에 다 먹잖아.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네, 600억을 해드셨는데 600억의 차익 매도를 5하한가 나오기 전에 정말 기적적으로 매도했는데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은 대충 이해가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시장인지.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제조업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니까 지수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14조 원이 넘는 금액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인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개별적인 악재들이 오늘 좀 시장에 좀 크게 작용을 했다는 점.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오닉 5 이슈가 터지고 제가 오늘 장중 브리핑에 4가지 악재가 터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악재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지금 고점 부분 20만원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해야지 단기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고. 자, LG엔솔루션 여러분들 뉴스 안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제기호 8대에 불이 났는데 전부 LG엔솔루션 배터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기호를 전체적으로 리콜했고 여기 배터리에서 조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뉴스 안 나옵니다. 잘 뉴스가 없어요. 예. 6월 2일 뉴스예요. 뉴스가 추가적으로 안 나와요. LG엔솔루션의 내부적인 악재죠. 이런 것들도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오늘 현재 소접종들 에코프로뼈가 다 주저앉은 게 이 내용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상한가 종목들은 그동안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차지했고, 네, 코스닥도 오늘 주가는 상승했는데 거래대금이 확 줄어버렸죠. 네, 확 줄어버리면서 전체적으로 에코프로가 거래대금을 다 쓸어담지 않았다면 거래 비중이 12%입니다. 쓸어담지 않았다면은 또 코스닥 시장도 분명히 무너졌을 거다. 하한가 사태 나는 모르겠고, 에코프로는 또 계속 상승했다. 에코프로는 사실은 뭐 민주식이죠. 네, 배터리 아저씨가 이끄는 군단이 여러분들 그 방 들어가 보셨나요? 몇만 명입니다. 절대 안 팔아. 그런 군집이 형성이 되면은 공매도도 실질적으로 이길 수가 있죠. 절대 안 팔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점의 매수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품절주가 돼버렸습니다. 에코프로님이 품절주 상태다. 내용도까지 보시면 될까. 그리고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수 추정을 하려면은 결국 에코프로 비엠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물론 공매도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오늘 마크론이 7,700원을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중국 규제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한국만 지금 호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정부라든가 누굴 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원래 힘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원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술력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열심히 사람 갈아가지고, 네, 2차 산업, 제조업 산업 하는 국가입니다. 제조업 산업 하는데 원자재가 하나도 안 나.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근데 이런 나라 이 정도로 사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정말 대단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매컨 테크놀로지 이슈가 좀 빠르게 소멸되고 다시 한 번 더 뭐 다른 이슈들이 좀 덮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살아나야지 대형주들이 움직인다. 엔비디아, 테슬라가 방향성을 보여줘야 된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카카오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카카오 실적이 지금 너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계열사들이 다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이제 그 정보에 맞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안 맞습니다. 네, 안 맞기 때문에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본다면은 그동안 뭐 지난 정권에서 많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몸집을 그리고 키우는데 너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열사가 정말 많은 기업이죠. 네,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크게 시장에 다시 한번 더 불붙으면서 올라갔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들. 여러분들 그 양방꿀 해결됐습니다. 예, 제가 이거 지난주에 추천해가지고 오늘 크게 먹었죠. 우리 전부 다 크게 먹었습니다. 목표가 2개 다 달성했는데 양방꿀, 예, 제가 주도적으로 추천하는 거 말고 다른 종목들이 가는 건데 오늘 드디어 좀 해결했기 때문에 종목들 좀 빨리빨리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우주항공산업, 네, 파리 에어쇼 가는 거 이렇게 크게 올랐을까 싶지만 일단 크게 올랐으니까 일단은 뭐 요거 제로로 잡혔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시간으로도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주들의 크게 상승이 나는데,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조인트 벤처, MOU 다 의미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누가 삽을 터고 거기 공장 바퀴를 굴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다 테마입니다. 테마주예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는 뭐다? 실적 연동 안 된다. 실적 연동된 실질적인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대기업에 먼저 진출하고 그 대기업과 하청, 밴드를 맺는 업종들이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천일염 테마가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제2의 광우병인데, 네, 광우병이 잘 안 먹히나봐요. 다시 한번 더 소금 테마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곡물 테마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지금 폭염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 곡물 테마가 다시 한번 더 또 시장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네, 이 정도까지 좀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사대주의다.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시장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증권사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이 정도까지 좀 확인하시면은 이제 기울어진 시장에서, 네, 조금 우리가 잘 버텨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